안녕 얘들아. 오늘은 극수 필사각 일리하고 더하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얼마 전에 나를 위한 선물로 갤럭시 탭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갤럭시 탭으로 지금 구조도를 한번 그려봤고 촬영도 한번 이걸로 해보는 거예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어색하고 선생님이 확실히 기계치야. 그래서 잘 못 다뤄요. 그래서 조금 이 촬영에 있어서도 좀 차질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구조도는 좀 더 여러분들에겐 잘 보이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이러한 생산자의 마음, 생산자 제공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봐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극수필 4강 일리아 구도학인데 일단 제목의 의미 볼게요. 얘는 마지막에 기라고 끝났잖아요. 이 기라는 거는 기록할 기자야. 그래서 뭔가를 기록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한 글자로 기라고 하는 거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한문수필이라고 합니다. 옛날 고전 한문수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한문수필이다 고전수필이다 어쨌든 수필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구도가 뭐죠? 경험을 통해서 플러스 깨달음, 그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걸 보는 게 이 지문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글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실사구시, 어떤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했던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양구도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필이라서 얘의 체험이 이제 주로 나타나는데, 문제로 치면 한 3번 문제 잠깐 보시겠어요? 이 3번의 보기 박스를 보시면은 중국의 강을 본 경험, 조선에서 물소리를 들은 경험, 중국에서 강을 건넌 경험, 강을 건넌 이후의 깨달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중간에 이제 자기가 조선에서 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요동을 한 번 더 맨 처음에 갔다 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일단 과거의상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 과거의 체험을 바탕으로 썼고요. 그리고 앞뒤의 내용은 얘가 현재 상황에서 그 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적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물론 3번 문제에서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 경험들을 이제 중국에서 본 경험과 조선에서 본 경험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뒤의 상황은 얘가 현재 경험한 내용,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상황들은 과거에 얘가 경험했던 내용,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필이다 보니까 막 소설처럼 무슨적 구성이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기서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에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는지 요거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44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구조도랑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볼 테니까 구조도 보라고 하면 구조도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 1문단 보시면,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윗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리 얘기하면 1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강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강물을 뭐 했냐면은 비유했습니다. 어떤 대상들에 빗대어서 이제 표현을 했어요. 마치 이 강물은 뭐와 같아, 뭐 하는 것 같아, 뭐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디에 비유로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물 자체를 비유했다기보다는 강물 소리를 다른 것에 그러니까 비유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로는 비유가 쓰였다라는 거, 물론 작은 범위로는 비유 중에서도 의인법,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사물을 마치 사람처럼 인격화시킨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유 중에 직유법, 뭐뭐 드시가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1S부터 볼게요. 강물은 두 산 위에서 쏟아져 나와서 바윗돌과 띵 부딪히며 거세게 다툽니다. 강물이 바윗돌과 다툰데 이거 자체가 비유 중에 의인법인 거죠. 그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다퉈?
그치? 인격화 시켰죠. 거기다가 파도가 팍 놀란 듯이 화절등 놀란 듯한 파도, 분노를 일으키는 듯한 물결,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치며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여. 맞아요? 그래서 여기선 그 물소리, 강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 흘러가면서 파도가 치고 여울물, 그러한 물결이 치는 것들을 사실은 마치 화난 것 같고, 마치 원망하는 것 같고, 분노 일으키는 것 같고 싸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비유 중에 뭐뭐 듯이 지규가 쓰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강물이라는 존재가 다른 자연물들과 마치 싸우는 것 같은 느낌. 그쵸? 의인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쵸? 결국은 이 강물이 파도도 일으키는 거고 여울물이고 물결이고 그런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마치 고함지는 듯하여 항상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 얘들아, 이게 만약에 그냥 조선 땅에서 본 거면 굳이 만리장성을 언급을 했겠습니까? 이건 중국 땅에서 바라본, 중국에서 그 강물을 바라본 모습인 거야. 그래서 그만큼 강물이 어떻다? 되게 웅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역동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정거만체, 정기만대, 점포, 만문, 정고 만개로도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나오며 짓누르는 저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기에 부족할 것이다. 한마디로 마치 정거만체, 정거정기, 점포, 정고 이런 애들은 뭐냐면 다 전투 때, 전쟁 때 쓰는 그러한 뭐 전차 아니면 그 전투 기병, 대포, 뭐 전투용 북소리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투용에 사용되는 그러한 그 기계들을 다 가지고 그 소리를 비유한다고 하더라도, 강물의 소리를 비유한다고 하더라도, 다 그 소리를, 비유하지 못할 거다. 그 얘기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강물의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굉장히 역동적이 있구나. 굉장히 웅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구조도에 그려놓은 그런 것들 있죠. 다 지금 강물의 소리를 마치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마치 다투는 것 같은 그런 웅장한 소리, 놀란 듯한 소리, 분노 일으키는 듯한 그러한 소리. 즉, 마치 이 물소리가 그렇게 웅장하게 들린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역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비유 중에 지규와 의인법을 통해서. 자, 이 문단 볼게요. 백사장엔 거대한 바위돌이 우뚝하게 늘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하게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다.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채 뽐내는 듯하고 좌우에서 이무기들, 용들이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 뭐가요? 거기에 있는 버드나무들이야. 그래서 이 버드나무 그 주변의 환경까지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1번 전지 가에서 글쓴이는 강물의 형세와 주변의 경관을 제시하며 자신이 바라보는 풍경의 위험을 뭐하고 있다?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도에다가 그 그림 그려놓은 거에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 요동강을 건너는 중에 그 중국의 요동강을 보면서 이제 그 물소리에, 강물소리의 웅장함, 그리고 그 주변의 어떠한 형세, 그쵸? 주변의 경관, 풍경, 이런 위험, 어떤 웅장함을 뭐하고 있다? 이제 전달하고자 이 앞부분에는 이렇게 비유를 통한 비유 중에서도 지규와 의인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과장이 쓰였다라고도 볼 수 있지. 그러한 정거만체, 정기만대, 점포만문, 정고만개 이런 것들을 다 해도 그 소리를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그쵸? 굉장히 이제 웅장하다라는 거를 이제 과장을 통해서 역시 1문단에서는 과장도 쓰였고 쭉 나열했죠. 마치 뭐 하듯이 그리고 이런 거 다 되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열거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비유 중에 지규, 의인법 쓰였고요. 과장법과 열거 쓰였어요. 그럼으로써 이 강물 소리의 어떠한 웅장함과 그 주변의 형세, 자연 풍경의 어떠한 위험, 그쵸? 그러한 웅장함을 여기서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체크. 그래서 1, 2문단까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떤 이가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거다라고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강물 소리랑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어떤 이에다 동그라미, 어떤 이의 생각에다 밑줄 그세요.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 거기다 밑줄.
자,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강물 소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거기다 밑줄. 이거는 글쓴이 나 자신의 생각인 겁니다. 체크해놔. 나의 생각. 그러면 여기서 어떠니와 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도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어떠니는 저렇게 웅장하게 물소리가 들리는 거는 옛날에 이곳이 전쟁터였기 때문이다. 근데 나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건 어떻게 듣느냐의 차이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어떠니와 나의 이제 생각이 다르죠. 물소리의 생각, 견해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두 명 다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구조도에 지금 따로 형광펜을 칠해놓은 게 주관적인 생각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째줄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가 그 조선 땅, 즉 우리나라 땅에서 산중에 살면서 이제 물소리를 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집 앞 계곡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걸 근거로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듣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물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건. 그러면서 자기의 그러한 경험을 제시를 하는데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 하며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요. 막 이제 소나기가 왔었으니까 노상전과 전기와 전포와 전고 소리를 듣게 되니 그때도 이제 엄청 이제 계곡물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나 봐. 마치 전투 때의 그러한 전거와 전기와 전포와 전고 소리 같이 말이죠. 마침내 귓병이 날 정도로 너무 크게 들린 거죠.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똑같은 그 물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른 비슷한 소리들을 견주어 보며 들은 적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물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달리 다른 것과 견주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그때는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들은 경우였고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는 흥분해서 들은 경우고 개구리 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로 들릴 때는 우쭐해서 들은 경우고 만개의 축이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는 분노하며 들은 경우고 순식간에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는 깜짝 놀라서 들은 경우이고 찬물이 때론 약하게 때론 세게 끓는 듯한 소리로 들은 경우는 운치있게 들은 경우고 검은 고에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우러져 나는 듯한 소리는 이는 슬퍼하면서 들은 경우 한지를 바른 창문이 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는 혹시 누가 왔나 하면서 들은 경우다. 그런데 이 모두 소리를 올바로 들은 것은 아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에 따라 귀가 소리를 지어낸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가상한 바라는 건 무슨 얘기야? 즉 내 마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즉 나의 마음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달리 들었다는 거야. 어차피 그 물소리들은 다 똑같은 소리야. 그쵸? 근데 내가 이러한 경우에 들은 소리와 저렇게 들었을 경우의 소리가 어때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즉 그 마음에 따라 달리 들을 수 있다라는 자기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에 집 앞에서의 계곡 소리 들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물소리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셋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위에 줄까지가 지금 기 부분이야. 마음 상태에 따라 물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마음 상태에 따라 물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거기까지가 기 부분이야. 이거는 이제 기승정결로 나눌 수 있어요. 고전수필. 자, 승 부분 가볼게요. 지금 나는 밤중에 한 줄기의 강을 9번이나 건넜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일야 구도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일야 구도하기. 나는 일야 구도하기 9번이나 강을 건넜다. 이제 강을 9번 건넌 지금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 강은 북쪽 국경 건너에서 흘러나 만리장성을 돌파하고는 유화, 조화, 황하, 진천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하여 미룬성 아래를 지나면 백하가 된다.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백하가 바로 이 강의 하류였다. 맞아요? 거기다 밑줄. 내가 그러면서 자기가 맨 처음에 요동에 들어섰을 때의 그러한 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일야 구도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처음 요동에 갔을 때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처음 그래서 선생님은 과거 경험 2라고 적어놓은 거야.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떼아볕 속을 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아까 과거의 경험은 자기가 조선 땅에서 경험했던 거고 지금 두 번째 이 과거의 경험은 뭐예요? 내가 요동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중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러면 맨 1문단에서 얘가 지금 요동 땅 중국에서 본 그 강물은 지금 현재 본 강물에 가까운 거고 얘가 사실 요동 땅을 처음 온 게 아니라 예전에 또 왔던 적이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맨 처음 요동 땅을 밟았을 때 이야기를 역시 과거의 경험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바야흐로 그때는 한여름이야 떼약볕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강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 같이 비유해요. 그 물결이 막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대요. 역시 강물이 어때? 너무나도 이제 큰 강물이 막 있었대요. 이는 아마 천리 넘어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이었나 보다.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길래 나는 자 밑줄과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라도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인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봤을 때 본 생각인 거예요. 저들은 왜 강을 건널 때 하늘로 고개를 쳐들면서 하지? 혹시 하늘에 뭔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진짜는 뭐예요? 자,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 치고 용솟음 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을 자, 밑줄 하늘에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거 주의.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지실 뿐이었다. 거기다 밑줄.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늘을 본 이유가 뭐예요? 체크. 물에 대한 공포 때문인 거야. 눈에 보이는 낮에 이제 이들이 강을 건너니까 이 강이 보이잖아 눈깔로.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니 이 시선을 회피해서 하늘로 둠으로써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강물을 외면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어느 겨를에 목숨을 빌었겠는가? 즉 목숨을 빌려고 하늘을 본 거는 아닐 것이다. 서리법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나중에서야 얘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쵸? 한참 있다가 한 사실인 거고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 우리 최근에 배운 마지막 시에서 보면은 그 복숭아 나무 곁에선가? 그 시를 보면은 내가 분명히 얘를 처음에 봤을 때 어땠어요? 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쟤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나봐,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랜 시간의 뒤에서야 알게 되었죠. 그쵸? 왜냐면 그 전에 멀리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 오해를 했어. 편견을 가졌어. 그러나 이제 어때요? 시간이 흘러서 얘를 자세히 또 보니까 어때요? 얘는 여러 가지의 빛깔을 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구나. 얘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숭아나무 바로 밑에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걔랑도 엮어서 내면은 충분히 지문은 적게 내면서 이제 딱 요 엑기스 부분만 딱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그렇게도 연결을 해서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이렇게 짐작하면 안 나오더라. 그치? 나오면 땡큐고. 그쵸? 어쨌든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래서 계속 보세요.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그 다음 문단이에요.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치? 요동물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느 사람들 지금 강을 건너려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사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이제 귀 소리까지는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야? 물소리까지는 신경을 못 쓴 거죠. 왜냐면 눈깔로 보이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서 외면을 하면은 두려움이 그나마 덜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강을 건넌 거죠. 그쵸?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 솔직히 물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 얘기요. 요동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밑줄 읽어볼게요. 요동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밑줄.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은 지금 하늘만 보고 걸은 사람들은 이 소리를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거리는 거야. 거기 보세요. 요동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지 않군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 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본질을 꿰뚫지 못한 채로 말한 사람들의 발언인 거예요. 그쵸?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거기다 비추해. 요하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즉 물소리 내면 항상 똑같았어.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비추해. 즉 저들은 지금 낮에 강물을 건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여서 사실 귀까지는 신경을 못 썼어. 그러니 물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물소리가 잘 안 들렸던 거죠. 그러니 저런 발언을 했다는 거야. 요동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리어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으로 여기는 더해 거기다 밑줄 그세요.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서리법이죠. 즉 저들은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 눈으로서 걱정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실 이 소리까지는 안 들렸을 거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쵸? 험한 강물에 눈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이 청각까지는 신경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지금 나면 뭐야? 현재의 일야구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자기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즉 얘는 지금 밤에 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밤에 강을 건너려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어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보이는 게 있어야 말이지. 그치? 그러니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대로 쏠리어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구조도에 과거 경험 2라고 해서 처음 요동을 갔을 때 그쵸? 거기서 이제 본 사람들의 모습 이게 이제 처음 요동에 갔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고 지금 현재 나는 이 밤에 강을 건너려고 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나에 대한 정보는 지금 일야구도하기 하려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거 주의해줘. 그래서 나 부분에다가는 일야구도 하려는 지금의 상황. 오케이, 현재고.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구조도에 그걸 표시해 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나와 사람들을 같이 과거 경험에다 적어놨는데 거기 나 부분에다가는 지금 현재 강을 건너려는 상황 속에서 그치? 밤에 강을 건너려는데 보이는 게 없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오히려 나는 청각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소리만 듣고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쵸? 한마디로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기도한다라고 오해했었던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 그건 결국 자기의 모습과도 같은 거지. 그치? 결국 나도 한때 그랬다는 거를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기도한다라고 오해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자체가 요동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건 결국 뭐예요? 감각에 현혹된 자들로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감각을 통해 느낀 것에만 얽매였다. 주관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나도 지금 자기의 이러한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한다라고 오해했던 그 순간을 지금 현재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밤에 강을 건널 때도 소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얘가 깨닫는 건 뭐냐면 현재 일야구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보세요.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귀하노니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자, 그 위에 줄까지가 사실 승이에요. 낮과 밤의 물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 그쵸? 자,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 한마디로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나 이런 눈과 같은 감각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걸 이제 사용설명서에서는 이목과 같은 감각에 현혹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즉 이목과 같은 감각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제 나쁜 결과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걸 이제 얘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도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지금 처음 요동 갔을 때 봤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현재 내가 밤에 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내가 옛날에 그러한 사람들을 기도한다라고 오해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도 내가 밤이 어두우니까 지금 소리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 내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옛날 그 사람들이나 지금의 나나 감각에 현혹된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감각을 통해 느낀 것에만 얽매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결국은 주관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예요? 결국은 지금 선생님이 구조도에 얘기한 것처럼 외물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에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목에 현혹되는 자나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자가 서로 달랐죠. 이목에 현혹된 자는 병폐를 만들어서 결국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자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않아서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기에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방금 내 마부가 말에서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므리고 발은 모두 말 한 장 위에 앉았다. 한 번 추락했다 하면 바로 강이다.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야. 그치? 상상을 해보세요.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 이거에 어울리는 사자성어 거기에 나와 있죠.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명제경각. 그쵸?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명제경각. 나는 강을 대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 성품, 감정, 본성처럼 여기었다. 즉 한마디로 강을 내 몸과 같이, 즉 무라일체로 여겼더니, 즉 이러한 내가 죽든 안 죽든 그걸 뛰어넘어서 초연한 자세를 가졌더니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한 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나의 귓속에서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무슨 얘기예요? 즉 이목과 같은 감각에 현혹되지 않게 되자 오히려 마음의 안정이 되면서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대요. 즉 그 강물 소리를 안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물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마음을 잘 다스렸더니 그러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 그 얘기인 거야. 왜냐면 얘는 지금 밤에 강을 건너게 됐는데 이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만약에 이제 예전에 봤던 사람들의 이치대로 보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었죠. 그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귀는 안 들렸어. 그래서 귀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눈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죠. 그러나 반대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강을 건너는데 밤에 강을 건너. 그러니 나는 눈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는데 뭐가? 귀가 열려있으니 귀 때문에 너무 두려움이 큰 거죠. 그래서 얘가 깨달은 게 뭐야? 옛날 그 사람들은 눈에서 멀어지니까 귀로서 두려움을 느꼈듯이 나는 거꾸로 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귀가 지금 열려있으니까 결국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인 거야?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강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 거야? 마음을 잘 다스렸더니 이 들렸던 소리도 뭐 한다는 거야? 안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만큼 이제 강을 편안한 마음으로 건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평정심을 찾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A 부분 볼게요.
A부분. 옛적에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에 없는 바람에. 자, 위에까지가 그래서 전부분이에요. 감각의 지각에 의지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고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우임금 일화를 인용하고 있어요. 옛적에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우임금은 옛날 중국의 그 임금입니다. 자, 황룡이 배를 등에 없는 바람에 몹시 위험한 상황이었대요. 얘처럼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대요. 황룡이 배를 등에 없는 바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랑이 엄청 심했다는 걸 의미해요. 옛날은 이제 풍랑이 심하면 막 밑에 용왕이 막 이렇게 와 장난친다고 여겼잖아.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무슨 얘기야? 즉 생사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게 되자 용이든 도마뱀이 붙이든 그의 앞에서는 대소를 논할 것이 못 되었다. 즉 한마디로 더 이상 큰 문제가 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강물이 얘에게는 큰 우려가 되지는 않았다. 그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임금의 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낸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실제로 뭐 우임금이라는 중국 고대 전설상의 임금이, 이제 그 전설에 보면은, 막 바다에서 막 황룡이 나타나가지고 막 배를 등에 업고 막 굉장히 힘들게 했다. 그만큼 이제 파도가 심했다. 그걸 이제 얘기해 줬는데, 이 우임금이 마음을 평안하게 먹으니, 즉 생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한 죽음에 초월해서, 외물의 초연함을 가졌더니 어떻게 됐다더라. 잘 건널 수 있었다더라. 뭐 그 얘기인 거예요. 그쵸? 한마디로 그 일화를 인용함으로써 자기의 말을 좀 더 설득력 있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한 눈에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할 수 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림 그려놨죠. 그쵸? 그러한 소리와 빛깔, 외부의 사물은 때로는 본질을 못 보게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래. 그래서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이니, 즉 사람의 인생살이는 어때? 더 위험한 게 천지라는 거야. 그러니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되매랴. 말해서 무엇하랴. 지금 그 얘기야.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 계곡에 물수를 다시 들이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천신에 능랑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겠다 하면서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집에 가서 다시 계곡 물소리 들으며 깨달음을 검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경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한문수필 기구고요. 체험적 교훈적, 그쵸? 구조도에 적어놨죠. 강물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결국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이고, 마음먹기 나름에 따라서 즉 외부 사물에 대해서 그러한 두려움을 떨치고 본질적인 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요게 지금 상황을 보면 앞쪽에서는 지금 강을 건너는 그러한 상황 속, 그쵸? 중국의 그러한 요동강을 건너는 그러한 상황. 근데 어떤 이는 옛 전쟁터라 저렇게 웅장하게 들린다라고 하고, 나는 어떻게 듣느냐의 차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형광펜 칠한 부분들은 어쨌든 어떤 이든 나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관적인 생각에 대한 근거로서 과거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집 앞에 계곡 소리를 들을 때 역시 마음에 따라 이렇게 달리 들렸다 하면서 지금 내가 일야 구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과거의 경험 두 번째 걸 또 떠올리고 있어요. 과거의 요동을 내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본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낮의 강을 건너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건너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가 생각했을 때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저들은 지금 하늘에 기도하느냐고, 이제 너무 두려워서 하늘에 기도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그때만 해도 오해를 했던 때를 떠올리고 있어요. 그걸 이제 깨달은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도에 나라고 정보를 적어 놓은 거에는 현재의 그러한 깨달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늘에 기도한다라고 오해를 했지만 현재의 깨달음은 뭐야? 사실 그들은 뭐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지금 물을 외면하려고 고개를
하늘로 쳐든 거였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자기의 모습도 결과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했던, 즉 오해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역시 선생님이 형광펜 칠해놨죠. 이런 것들은 사물을 옳게 보지 못했던 그런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앞섰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야? 감각에 현혹된 자들.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고, 주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깨닫고 있죠. 아, 이목에 현혹된 자는 병폐를 만들어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자들, 즉 이목에 현혹되지 않은 자들은 귀한 운이 누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강과 무라일체가 되어서 걱정 없이 이제 강을 현재에는 건널 수 있게 된 것을 이제 여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우임금 일화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죽음에 초연하면서 외물에 초연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렸더니 강을 잘 건널 수 있었던 그러한 우임금 일화를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외부의 사물, 소리나 빛깔, 이러한 이목, 어떤 감각, 그쵸? 이런 거에 현혹이 되는 것들은 사실상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뭐해라? 초연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쵸?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것도 이렇게 위험한데 사람의 인생살이는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외물에 현혹되는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필 목적. 내가 다시금 집에 가서 계곡 물소리 들으며 깨달음을 검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거를 경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4번 문제 풀 때는 조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4번 문제에서 보기에 나와 있는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엔 여기에 나오는 이 글쓴이도 마치 주관적인 그러한 주관에 의지하여서 대상을 판단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기의 관점대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 4번 문제 오답풀이를 잘 읽어주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미음에서 나가 깨달은 건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면 귀한 운이 누를 끼치지 못한다는 점. 즉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보기의 관점에서 마음은 인간이 지닌 주관에 해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나의 깨달음은 주관에 따라 외부 세계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나가 주관에 의지하지 않는 공정한 지성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물을 관찰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4번 문제의 보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글쓴이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주관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기의 관점에서는 사실 이 나가 보는 것도 이제 제대로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4번 문제는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고 일단 요 지문 자체만 이해를 하면은 글쓴이가 말하는 거는 외부 사물에 대한 외부 사물에 현혹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깨트리려면은 자기의 주관이 아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4번 문제 보기대로 보면은 조금 다른 관점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정리하길 바랄게요. 안녕.